제가 쓴 보고서는 이제 2년 전 치러졌던 그 총선에서 180석의 이제 거대 의석을 확보했던 여당이 왜 2년 만에 심판을 받았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패널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좀 살펴보는 연구였고요. 주로 이탈 민주층의 선택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탈 민주층이라는 것은 2020년 총선에서 비례투표에서 더불어시민당, 여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 올 1월에 이제 실시했던 1차 패널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면 잔류민주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이탈한 사람들을 이제 이탈민주로 분류해서 잔류민주층과 이탈민주층의 어떤 그 표심과 생각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좀 찾고자 했습니다. 우선 살펴본 게 그 이탈 민주층과 잔류민주층의 이제 그 사이즈를 본 건데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을 비례투표에서 이제 찍었다고 했던 350명 중에 249명, 즉 한 70% 정도가 여전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한 30%가 더불어민주당을 찍었지만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탈민주라고 이제 그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7명은 민주당 지지를 이제 철회한 셈이고, 이런 이탈 민주층의 이제 증가가 이번 선거에서 그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어떤 주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성을 보면 세대별로 보면 대체로 2030 세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 인천 지역, 그리고 이념 성향으로 보면 중도 보수층이 이제 그 이탈 민주층의 주된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은 세대, 수도권, 그리고 이념적 중도층이 지난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이제 많이 철회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들의 표심 변동을 보면 1차 조사 때는 이재명 후보가 한 36%, 윤석열 후보가 35%,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한 12%. 양 후보가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을 했지만 적지 않은 수가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로 이탈을 했었는데요. 2차 조사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저희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45%, 윤석열 후보가 48% 이렇게 양분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응답자 결과고요. 그러면 이탈 민주층과 잔류민주층은 어떻게 이제 그 표심이 달랐는지 살펴보면, 잔류민주층은 1차 조사, 2차 조사 공이 86%에서 8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정당에서도 민주당 지지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후보 지지에서도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반면 이탈 민주층은 1차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5%, 윤석열 후보가 22%,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26%. 그러니까 이탈 민주층은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지지로 이렇게 분산됐던 반면 2차 조사에서는 이탈 민주층에서조차 이재명 후보가 44, 윤석열 후보가 45%로 전체 선거 결과와 대등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이 이탈 민주층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와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렇게 분산된 것이 이번 선거에서 팽팽한 접점이 나오면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승리했던 그런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탈 민주층의 이탈 요인을 이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랐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평가를 0에서 10점, 100점으로 이제 그 평가한 점수를 보면 잔류민주층에서는 77%, 이탈민주층에서는 52%로 국정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이번 대선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0에서 10점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자유민주층은 2.5점으로 거의 동의를 하지 않은 반면 이탈민주층은 5.4점으로 이번 선거에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자유민주층과 달리 이탈민주층에서 상당히 이제 존재했었다. 이게 이탈의 이제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후보 요인인데 자유민주층은 마찬가지로 0에서 10점으로 문재인,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평균이 7.9점에서 7.9점, 7.5점, 6.8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이제 호감도를 유지를 한 반면에 이탈 민주층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5.3점으로 크게 낮아지고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그 중간인 5점에 못 미치는 4.2점.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도 4.0점. 그러니까 이탈 민주층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자유민주층과 달리 상당히 이제 그 상대적으로 냉담했다는 게 이제 그 확인이 되었고 다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 점수를 보면 각각 3.7점, 3.4점으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호감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호감도도 비호감도도 상당히 이제 강해서 사실은 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후보 선택에 갈등을 많이 했던 걸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그 반반씩 쪼개지는 그런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슈 차원에서 이제 이탈민주가 이탈한 요인들을 이제 그 자유민주층과 이제 살펴보면 자유민주층에서는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이라든지 윤석열 후보 무속 논란 이런 네거티브 이슈가 이제 그 주된 후보 결정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면 이탈 민주층은 부동산 정책이나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후보 선택의 이제 그 가장 큰 선택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선거 막판에 진행됐던 네거티브 이슈가 자유민주층에게는 어떤 결집을 이뤄낸 반면에 이탈 민주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는 이제 그 한계를 보인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2년 전에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던 그 이탈 민주층이 과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가 이제 그 팽팽하게 맞서는 이런 선거로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향후 선거 이후의 전국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쪽으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생각, 여론이 이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현 새 정부의 어떤 국정을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가면 상당히 이제 그 좀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될 거고요. 만약 이들이 다시 이제 그 새 정부에 불신을 하고 실망을 해서 이탈을 한다면 임기 초반부터 상당히 이제 좀 불안정한 정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